서울의 심장을 밝히는 마천루 사이 TK그룹의 상징인 TK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에 담기자 차가운 빛을 잃었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잔 안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오늘 밤 이사회 전 마지막으로 열린 비공식 만찬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사촌이자 평생의 경쟁자인 오민혁 이사가 건넨 술잔이 문제였다. 미묘하게 평소와 다른 맛, 그리고 뒤따라온 현기증은 그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강태준은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 속에서 단련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퍼지는 이질적인 열기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만찬장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걸음은 점점 흐트러졌다. 머릿속은 안개처럼 뿌옇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약효는 그의 통제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세게 몰아쳤다. 그 순간 그의 육중한 몸이 비틀거리며 누군가와 부딪혔다. 은은한 비누 향기와 함께 작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이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연회 뒷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갑자기 휘청이며 자신에게 기댄 거구의 남자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숨결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약에 취한 그의 눈에는 그녀의 걱정 어린 얼굴이 유혹적인 미소로 왜곡되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짙게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여 가장 가까운 방, 바로 그의 스위트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강태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호텔 방의 천장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단편적으로만 떠올랐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옆에서 들리는 작은 뒤척임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은 커졌다. 낯선 여자, 어젯밤 그가 마주쳤던 호텔 여직원이 그의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오민혁의 계략, 약에 취했던 자신, 그리고 이 여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고 확신했다. 이 여자는 분명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일 것이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이서연을 내려다보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움직임에 잠이 깬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이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낯선 환경과 싸늘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어젯밤 그를 방까지 부축한 후의 기억이 희미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떠나려 했지만 약에 취한 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얼마를 원하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책을 펼치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이 더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돈이라니. 그녀는 이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는 단지 옷을 챙겨 입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가 막 수표에 펜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 회장, 강태준의 할아버지가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은 방 안의 상황을 순식간에 훑었다. 침대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이서연과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수표책을 들고 있는 손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 모든 상황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제보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강 회장의 불호령이 방 전체를 울렸다. 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TK그룹의 절대 군주인 할아버지의 등장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할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함정입니다.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함정이든 아니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넌 끝이다, 태준아. 오민혁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거란 말이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은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이서연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결혼해라. 이 아가씨와 그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말도 안 됩니다. 할아버님, 제가 왜 저런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경멸을 담아 서연에게 향했다. 저런 여자라는 말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뜻은 확고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스캔들이 있고 아닌 게 있다. 사진이라도 한 장 찍혔다면 넌 이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이야. 결혼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이서연의 신상 정보를 파악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병든 동생을 돌보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가씨. 그의 눈에는 그녀가 돈만 밝히는 꽃뱀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통제 불가능한 손자를 곁에서 붙잡아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결국 강태준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만든 이서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지는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 아니, 노예 계약에 가까웠다. 며칠 후 강태준은 이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읽어봐. 네가 앞으로 1년 동안 내 아내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굴욕적이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사적인 감정을 요구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부부 침실은 각자 사용하며 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나야 하며 위자료는 미리 정해진 금액 외에는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평생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계약서를 읽는 내내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1년간의 감옥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 입원한 동생의 수술비와 밀린 병원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계약금으로는 내 동생 병원비를 해결하고 1년 후 이혼 위자료로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지. 어때? 나쁜 거래는 아닐 텐데. 강태준은 그녀가 당연히 수락할 것이라 믿으며 비꼬듯 말했다. 그는 돈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서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경멸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저 하늘 같았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대답을 들은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는 그녀가 펜을 들어 서명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지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차가운 계약의 족쇄로 단단히 묶이게 되었다.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한낱 돈으로 묶어두려 하는 이 여자가 훗날 자신의 얼어붙은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존재라는 것을. 계약서의 서명이 끝난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위기를 막기 위한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 가문의 가족 변호사 이폐하의 조촐한 서약식만이 열렸다. 이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고가의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신부라기보다는 값비싼 인형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녀의 옆에 선 강태준은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약의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고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도 차가운 금속의 감촉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강민호 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서약식이 끝나자마자 이서연은 강씨 가문의 본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적인 인사는 그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새로운 이방인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서연은 이곳의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화려함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처럼 불안했다. 그녀가 거실로 안내되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새어머니인 박 여사와 사촌 오민혁 이사였다. 박 여사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앉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네가 그 아이구나. 태준이가 이런 애를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느 집안애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고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옆에 서 있던 오민혁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섰다. 새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막 식을 올린 새 신부에게 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준이 형의 사촌 오민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예리하게 번뜩였다. 강태준은 그들의 대화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연극인 것처럼 행동했다. 잠시 후 그는 집사를 불러 이서연에게 말했다. 김 집사, 내 방 옆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안내해. 앞으로 저 여자가 쓸 방이야. 그의 말에 박 여사와 오민혁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신혼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것은 이 결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서연은 김 집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했다. 최고급 가구와 개인 욕실, 그리고 거대한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자 화려한 방과 초라한 가방의 대비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강씨 가문의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민호 회장이 앉았고 그의 양옆으로 강태준과 이서연이 자리했다. 맞은편에는 박 여사와 오민혁이 앉았다. 최고급 식기 위에는 이름 모를 화려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이서연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 침묵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이서연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호텔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힘들지 않았니? 하긴 그런 일을 하던 애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됐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비난이었다.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서연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식사 중에 일 얘기는 그만하시죠,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그가 이서연을 감싸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불필요한 대화로 인해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박 여사의 조롱보다 더 날카롭게 이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시간, 강태준은 복도에서 이서연을 잠시 멈춰 세웠다.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넌 내 아내가 아니야. 그저 할아버님 눈을 속이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다. 내 눈에 띄지 말고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 마. 특히 내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간섭하려 들면 계약은 그 즉시 파기될 거고 넌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그의 경고는 비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정 없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얼음 궁전이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의 삶은 투명인간과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곧장 자신의 서재나 침실로 직행했다. 그는 오직 할아버지인 강 회장 앞에서만 마지못해 아내를 대하는 신용을 할 뿐이었다. 그 연기조차 너무나 어색하고 차가워서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할 정도였다. 박 여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녀는 이서연의 옷차림부터 식사 예절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하녀 취급했다. 오민혁은 정반대였다. 그는 항상 친절한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강태준과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이서연은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느낄 수 있었기에 항상 최소한의 대답만 하며 거리를 두었다. 이서연은 이 거대한 저택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낮 시간에는 주로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1년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버텨내야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의 대화,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집안의 권력 구도까지. 그녀는 강태준과 오민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박 여사가 아들인 오민혁을 TK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숨죽이고 있어서는 안 되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이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때 그녀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어조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 오민혁 이사가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야. 어떻게든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서재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그의 사생활을 엿듣는 행위였고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TK그룹의 후계자로서의 고뇌와 압박감을 엿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어쩌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씨 가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서연의 삶은 여전히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강태준과의 관계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고 그녀 또한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TK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재계와 정계 그리고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계약에 따라 이서연도 강태준의 아내로서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탄이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옆에서 망신만 시키지 마. 입은 다물고 고개는 숙이고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해. 라고 차갑게 명령할 뿐이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또다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칭찬이 아니라 이 하룻밤의 연극을 무사히 마치는 것뿐이었다. 파티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이서연은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강태준은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그는 이서연을 제 아내입니다. 라고 짧게 소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애정도 자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서연은 숨이 막혔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나타난 TK그룹의 안주인, 그것도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독화살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밝히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고대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아름다웠고 당당한 기품이 넘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한유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의 전 연인이기도 했다.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한유라는 강태준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태준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옆에 서 있는 이서연을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한유라 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제야 이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한 호기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아,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평범하게 생기셨네요. 한유라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작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나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순간 이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리지 않았다. 네,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죠. 한유라 씨처럼 특별한 분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놀란 표정이었다. 한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이서연이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다. 어머, 말솜씨는 제법이네. 하긴 그런 재주라도 있어야 태준 씨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지. 호텔에서 서빙하던 솜씨인가? 그녀는 이서연의 과거를 들추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려 했다. 이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호텔에서 일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은 한유라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녀의 천박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한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무례함을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유라는 날카로운 눈으로 이서연을 한번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다. 이 짧은 전투는 이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거나 혹은 한유라에게 말려들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침착했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강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비웠다.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난 이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난간에 기댔다. 그때 테라스 한쪽 구석에서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오민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이번 이사회에서는 절대 통과 못 시킬 테니까. 이미 내부 자료 몇 개를 경쟁사에 흘렸어. 곧 언론에서 터뜨릴 거야. 강태준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오민혁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야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마 전 서재 앞에서 강태준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오민혁이 그것을 망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사생활을 엿들었다며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강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가 흔들리면 수많은 직원들의 삶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양심에 관한 문제였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까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당당했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서연은 옆자리에 앉은 그의 단단한 옆모습을 훔쳐보며 결심을 굳혔다. 비록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일단은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와의 계약 관계를 넘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민혁의 목소리와 그가 내뱉었던 음모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녀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준비하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귀찮다는 듯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 무심했다. 용건만 간단히 해. 바쁜 사람이니까. 그의 차가운 태도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어젯밤 파티에서 오민혁 이사님이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기 위해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흘렸다고 했습니다. 곧 언론에 터뜨릴 거라고.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태준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금 그걸 나에게 믿으라는 건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지.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담했다. 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회사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젠 하다 회사 일까지 염탐하는 건가? 내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런 유치한 연극을 벌이는 거라면 사람 잘못 골랐어. 그의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염탐, 연극, 관심. 그는 그녀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그를 설득하려 했다.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따위 허튼 소리 짓거리지 마. 당신은 그저 내 옆을 장식하는 인형일 뿐이야. 인형은 말이 없는 법이지.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멸감과 무력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 된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아내 역할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진실을 파헤치고 다가올 위기를 막아내야만 했다. 그날부터 이서연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T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에서 일하며 익힌 빠른 정보 검색 능력과 특유의 꼼꼼함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해 나갔다. 프로젝트의 개요, 기술적인 부분, 참여 인력, 그리고 경쟁사들의 동향까지.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강태준이나 다른 가족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계약 위반으로 즉시 쫓겨나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관련 업계의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던 중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최근 들어 TK그룹의 경쟁사인 미래에너지의 주식 거래량이 미미하게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몇몇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익명으로 TK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연기 기둥과도 같았다. 이서연은 이 모든 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오민혁의 통화 내용과 연결지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민혁은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사와 손을 잡고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강태준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된 바로 그날 오후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동일한 제목의 속보가 터져나왔다. 단독 TK그룹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유출 의혹 경쟁사 기술 도용 논란까지.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TK그룹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핵심 기술의 설계도 일부가 유출되었으며 그 기술이 경쟁사인 미래에너지의 미공개 기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고 투자자들의 패닉은 극에 달했다. TK그룹의 홍보팀은 밀려드는 문의 전화에 속수무책이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시각 TK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임원들의 고성과 비서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민혁의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언론에 유출된 자료는 너무나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 마치 정말로 TK그룹이 기술을 도용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자신에게 경고했던 이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회사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허튼 소리로 치부했고 그녀를 모욕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맛보는
처절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저택에 돌아온 강태준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걸음걸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다.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택 전체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와 오민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서연은 방 안에서 TV 뉴스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TK그룹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고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잠긴 서재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정리해온 자료들이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굳게 닫힌 그의 서재문 앞으로 다가갔다. 강태준의 서재 안 공기는 잉크와 종이 그리고 깊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수많은 보고서와 주가 그래프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모든 숫자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눈앞에 두었던 그는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패배자였다. 그의 자부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쓰디쓴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조용한 서재의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작고 망설이는 듯한 소리.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집사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문 밖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접니다. 이서연입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가슴 속에서 짜증과 함께 기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며칠 전 그녀가 했던 경고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분노의 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빌미로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는 것인가?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무슨 꿍꿍이야? 내 조롱거리라도 찾으러 온 건가?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이서연의 모습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조롱이나 동정이 아닌 강한 의지와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지금은 비난이나 동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알아본 것들입니다. 아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었다. 해결의 실마리, 이 회사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관리팀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고작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기사들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화면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이서연이 정리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분석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기술이 유출된 시점 전후로 미래 에너지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또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한 소셜미디어 계정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들의 IP 주소가 특정 프록시 서버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증거까지 찾아냈다. 이건 어떻게 알아낸 거지?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 당신이 제 말을 무시한 후 혼자서 조사했습니다. 오민혁 이사가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조작과 여론 선동을 동반한 훨씬 더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겨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유출된 기술 설계도와 미래 에너지의 기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였지만 이서연은 핵심적인 알고리즘 몇 군데가 교묘하게 조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차이였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을 훔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조작된 부분 때문에 이 기술은 실제로는 구동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이서연의 분석은 완벽했다. 위기관리팀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호텔 서빙이나 하던 세상 물정 모를 것 같던 이 여자가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놀라운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증명한다고 해도 이미 여론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해명해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은 씁쓸하게 말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때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 중 일부는 오민혁 이사 측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IT 블로거 그리고 명문대 공학도들을 초청하여 기술 시연회를 여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조작된 설계도의 허점을 직접 증명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원본 기술을 공개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역발상이었다. 위축되고 방어하는 대신 가장 자신 있는 기술력으로 승부하자는 제안이었다.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여론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집단을 먼저 설득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진실이 퍼져나가게 만들자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전략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위험 부담이 큰 계획이었다. 만약 시연회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온다면 TK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지. 지금 당장 비서실과 홍보팀을 소집하겠어. 그의 결정에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이서연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서연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강태준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서재에 있는 그녀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틀 후 TK그룹의 이름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과 파워 블로거들에게 긴급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연회였다. 언론과 재계는 TK그룹의 이례적인 행보에 술렁였다. 오민혁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강태준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버리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시연회 당일 행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유출된 설계도가 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계도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TK그룹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된 에너지셀의 실물을 공개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시연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TK그룹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TK그룹의 반격, 진실은 승리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TK그룹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오히려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 된 그들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폭락하던 주가는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길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의 계약 아내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한쪽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 위로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가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빛나는 보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기술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후 강씨 가문의 저택을 감싸던 무거운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랭하고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태준과 이서연 두 사람이 있었다. 특히 강태준의 변화는 집안의 사용인들조차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늘 신문이나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밤새 잘 잤나? 지극히 평범한 아침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식탁에 앉은 박 여사와 오민혁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이서연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잤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짧은 문답은 얼어붙었던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출근하기 전 서재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을 나락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이자 그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경멸과 무시가 거친 자리에 서서히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이름, 나이, 그리고 호텔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그 외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계약서상의 아내라는 역할 뒤에 가려진 이서연이라는 한 인간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지난 32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이었다. 며칠 후 저녁, 강태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가는 대신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이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책을 그렇게 보고 있지? 그가 무심한 척 물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서연은 조금 긴장한 채 자신이 읽던 책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고전 경영 전략에 관한 낡은 책이었다. 이런 책을 읽을 줄은 몰랐는데 그의 말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 모든 일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나 기본은 통하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발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강태준은 회사 일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생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청자를 넘어 그의 유일한 지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민혁과 한유라의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오민혁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기술 유출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간신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이서연이라는 조력자를 얻어 더욱 막강해진 것에 분노와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상황이 더욱 참담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이서연에게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보기엔 한낱 하녀에 불과했던 여자가 이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TK 그룹의 안주인이자 위기의 회사를 구해낸 숨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강태준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들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 상처는 곧 도끼 어린 질투심으로 변했다. 한유라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자신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 사이에는 수년간 쌓아온 추억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 강태준의 마음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태준이 참석하는 비공개 자선 행사에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행사장에서 강태준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한유라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태준 씨,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그녀는 마치 여전히 그의 연인인 것처럼 다정하게 행동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낼 수도 없었다. 그 시각 이서연은 강민호 회장의 부탁으로 강태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서 있는 강태준과 한유라. 한유라는 강태준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강태준은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경고했다. 이것은 계약 결혼일 뿐이다. 그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아파오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그와 가까워지며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눈앞의 광경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다음 날부터 이서연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피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고 저녁에는 그가 퇴근하기 전에 일찌감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계약 아내라는 차가운 현실의 틀 안에 가두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민했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연예부 기자들은 한유라의 의도적인 연출에 완벽하게 낚였다. 인터넷 연예 뉴스에는 강태준 대표, 전 연인 한유라와 자선 행사에서 재회, 애틋한 분위기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마치 그들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연인처럼 보였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밝혔다. 역시 그랬구나. 그들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자신은 그저 잠시 필요한 장기말에 불과했구나. 씁쓸한 체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느껴서는 안 될 감정, 바로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아픔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준은 늦게 귀가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서연의 냉담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의 눈물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그 역시 계약이라는 이름 뒤에서 서서히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한유라와의 스캔들 기사가 터진 후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다시 세워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를 멀리했고,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이유 모를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의 신경은 온통 저택에 있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 창에 떠 있는 자신과 한유라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가십거리로 치부하고 넘겼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사진 한 장이 이서연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자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통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수년간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김 실장, 이서연 씨에 대해 알아봐 주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태어난 곳부터 가족 관계, 학창 시절, 그리고 왜 호텔에서 일하게 됐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김 실장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은 김 실장이 나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뒤틀린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그녀를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강태준이 이서연에게 마음을 쓰는 동안 오민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기술 유출 사건의 실패는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강태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고, 이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방법으로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더 크고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서울의 한적한 고급바의 가장 깊숙한 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TK그룹의 오랜 경쟁사 글로벌 모빌리티의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노회한 사업가였다. 오 이사, 이렇게 은밀하게 보자고 하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오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채웠다. 최 회장님,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우리에게는 강태준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오민혁의 말에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강태준을 끌어내릴 방법이라도 찾았다는 말인가? 오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쉽게 무너지는 법이죠. 제가 그 문을 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과 이서연의 계약 결혼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인 강민호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후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돈으로 사고 대중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고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TK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내부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나설 기회가 생기겠지. 오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제가 스캔들을 터뜨려 혼란을 만들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틈을 타 적대적 인수를 준비해 주십시오. 성공한다면 TK그룹의 새로운 주인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성사되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들고 강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이서연의 흑백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생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서연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의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다. 재학 시절 그녀는 국내외 유명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하며 천재 디자이너로 불렸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지도 교수가 쓴 추천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서연 학생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을 할 줄 아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나던 인생은 대학교 3학년 때 동생이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부터 곤두박질 쳤다. 엄청난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휴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꿈과 미래를 모두 포기한 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거쳐온 수많은 직업들과 함께 동생의 병원비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계약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돈 때문에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자라고 그녀의 순수함마저 의심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였다. 자신의 꿈, 청춘,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는 그녀의 깊은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재단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는 정원 한쪽에서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필을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날개가 꺾인 채 날아오를 하늘을 그리워하는 새처럼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품에 숨겼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었나?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 사과하고 싶었어. 그 기사 때문에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의 서툰 사과에 이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강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꿈을 꺾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오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고용한 해커를 통해 강씨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의 서버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니터 화면에 그토록 원하던 파일이 떠올랐다. 강태준, 이서연 혼인 계약서. 그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준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폭탄의 안전피는 이제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서연의 과거가 담긴 보고서를 읽은 후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견고했던 오만과 편견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가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웠다.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일 뿐이었다. 그는 서툰 방식으로나마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아침 식탁에서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그녀의 접시 가까이로 옮겨주었고, 저녁에는 일부러 거실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틀어놓고 함께 시청했다. 그의 어색한 노력들을 이서연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난번 스캔들 기사에 대한 사과 이후 그의 행동에 담긴 서툰 진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봄날 눈 녹듯 부드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강태준은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유진 장학재단, 희귀병을 앓는 가족을 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후원하는 재단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이서연의 동생 이서준이었다. 재단은 서준의 모든 과거 병원비는 물론 향후 필요한 모든 치료와 해외 원정 수술비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이서연은 병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 재단에서 동생의 후원자로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어깨를 지옥처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기적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름 모를 선의가 자신에게 닿은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 눈물 흘리는 이서연을 발견한 강태주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동생의 소식을 털어놓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동생이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막상 그녀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었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나는 당신을 오해했고 내 멋대로 판단했으며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어. 내 오만함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이서연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스르르 풀렸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걸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도 몰랐던 제 안의 힘을 발견하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강태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 때문이 아니오.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어. 그리고 내 마음에 당신이 들어와 버렸소. 그의 고백은 서울의 밤하늘에 터진 불꽃처럼 갑작스러웠지만 그만큼 강렬했다. 이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그의 고백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아픔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이 서로를 향하는 순간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마침내 진실한 감정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강태준이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속보 알림이 떠 있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충격 단독 TK그룹 강태준 대표. 동화 속 결혼은 거짓. 후계자 자리 위한 1년짜리 아내 고용 혼인 계약서 전문 입수. 기사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와 이서연이 맺었던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서연은 갑 강태준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혼에 합의한다는 굴욕적인 문구들이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첨부된 계약서 사본에는 이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폭풍은 기술 유출 스캔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이번에는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였다. 대중은
자신들이 재벌가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믿었던 것이 한 여인의 인생을 돈으로 산 추악한 거래였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TK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고 회사의 모든 전환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민호 회장은 보고를 받고 충격에 휩싸여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박 여사는 이서연을 향해 이천한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라며 악을 썼다. 오민혁은 걱정하는 척 연기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강태준과 이서연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이 모든 혼란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 명예,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임까지.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만든 계약의 족쇄가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막 싹트려던 그들의 연약한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혼돈이 거실의 공기를 지배했다. 강민호 회장이 쓰러진 후 구급대원들이 오가는 소란, 박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방관하며 서 있는 오민혁의 위선적인 얼굴까지.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의 눈에는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그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아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고 절망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모든 비난의 중심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버려진 작은 돛담배 같았다. 그가 그녀를 그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그녀의 인생을 난파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무슨 자격으로 이 모든 것을 망친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위로한단 말인가.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살기를 찾기 위해 분주할 때였다. 이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주저앉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혼란을 뚫고 강태준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강철과도 같은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이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는 건 절망에 빠져 무기력해진 병사입니다. 정신 차려요, 강태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경종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그녀는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지난번 위기 때 두 사람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서연이었다. 이 모든 건 오민혁 이사의 지시겠죠. 계약서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그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펌의 서버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물증이 없어. 지금은 그저 심증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생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찾으면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대중이 분노하는 건 계약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여자의 인생을 돈으로 사고 모두를 속였다는 기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설령호 이사의 음모를 밝혀낸다 해도 당신은 도덕성을 잃은 리더로 낙인 찍힐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니 증명해야 해요. 이 결혼이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 강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온 세상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심을 증명한단 말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은 이서연이 말을 이었다. 숨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당신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녀의 제안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눈 속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패배자인 자신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다. 강태주는 즉시 김 실장에게 연락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고용하여 로펌의 서버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오민혁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수치기 위함이었다. 이서연은 강태준이 발표할 입장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변호사처럼 법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대신 그의 진심이 담길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 그녀를 만나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솔직한 감정까지. 그것은 한 기업의 대표가 발표하는 성명서라기보다는 한 남자의 절절한 고백에 가까웠다. 다음 날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가시가 되어 강태준에게 쏟아졌다. 오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 사태에 대해 강태준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강태준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강태준이 변명을 하거나 혹은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오민혁 이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오민혁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강태준의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바로잡고 이 위기를 수습한 후에 여러분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 계약서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후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려 했던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21번 고르고 이서연과 함께 준비했던 고백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 변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저는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의 고백에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오민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사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감성파리 연극은 집어치우시죠. 연극이라. 강태준은 차갑게 웃으며 오민혁을 노려보았다. 진짜 연극을 하고 있는 건 당신 아니오, 오민혁 이사?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강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높이 쳐들었다. 여기 로펌 서버를 해킹한 IP의 최종 접속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 그리고 그곳은 당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사무실 주소와 일치하더군. 오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태준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던졌다. 또한 당신이 경쟁사인 글로벌 모빌리티의 최 회장과 은밀히 접촉하여 이 스캔들을 터뜨린 후 회사를 적대적 인수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소.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폭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반역입니다. 그의 외침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하며 오민혁을 쳐다보았다. 오민혁은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 사적인 잘못에 대한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강태준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막 끝낸 참이었다.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였다. 고맙소.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요. 그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TK그룹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오민혁의 배임 행위와 적대적 인수 음모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강태준의 사생활이 아닌 회사를 사익을 위해 팔아넘기려 했던 오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한유라 역시 대중의 차가운 외면을 피할 수 없었다. 오민혁의 계획에 동조하여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부풀리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국민 여배우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광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예정되었던 작품에서도 퇴출당했다. 정상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한 그녀는 자신의 질투와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TK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할아버지인 강민호 회장에게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막 회복한 참이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복잡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네가 저지른 잘못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증명해 보인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 대신 손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대견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준의 그룹 내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이사들은 그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직함에 더 큰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비난을 피하지 않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이서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공식 석상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맑은 봄날, 강태준은 이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강변으로 향했다. 그곳은 복잡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두 사람은 강둑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강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이서연 씨,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은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냉정함이나 고뇌가 아닌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었소. 나는 당신에게 돈과 계약서로 상처를 주었지.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소.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만남을 올감했던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는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갈갈이 찢어 강물 위로 흩날렸다. 종이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다가 수면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벨벳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서연, 계약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소. 당신의 재능을 존경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당신의 꿈을 평생 응원하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진실했다.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에 대한 감사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얼마 후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다. 첫 번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비밀스럽고 차가웠던 서약식 대신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예식이었다. 이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병이 완쾌되어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동생 서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왕자가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한 여자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 남자였다. 그들은
주례 앞에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우연한 하룻밤, 오해와 경멸로 시작된 인연, 차가운 계약서 한 장으로 묶였던 그들의 관계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재벌 총수와 평범한 여직원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많은 날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영원히.